제 수강생이 광주에다가 모텔을 사서 숙박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여드리고 어떻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뀐 투자금은 한 어느 정도 들어가신 거죠? 한 4억 이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수익은 얼마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넥스 영달TV 영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일찍 광주에 왔어요. 제가 광주에 온 이유는 제 수강생이 광주에다가 모텔을 사서 숙박업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여드리고 어떻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귀중한 부담님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부담입니다. 광주에 살고 있고요. 지금 이 모텔을 소개하게 되는 게 좀 얼떨떨한 이태영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부담님 부동산 투자 많이 해보셨나요? 아니요, 많이 안 해봤습니다. 근데 이 무서운 거를 갑자기 구입하게 되셨어요. 우선 영달쌤이랑 같이 택지를 많이 보러 다니니 사업성 평가를 하기가 더 수월해져서 이 땅을 샀을 때 사업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물건은 어떻게 찾게 된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네.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그 로컬 부동산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 로컬 부동산에서 이 물건을 만났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우선은 전화해서 노후된 모텔을 찾고 있다, 리모델링 할 거다 하니까 이제 계속 수려 주시고 여러 군데를 알려주셨었습니다. 그러면 이 모텔을 구입하신 거는 얼마에 구입하신 거예요? 6억 2천에 구매했습니다. 이게 토지는 몇 평이죠? 토지 91평입니다. 평당 700에 구입했어요. 네. 그럼 여기 있는 주변에 시세는 얼마가 되죠? 여기 주변에 토지만 했을 때도 800 정도 되는 곳이 있고 주변 공업지역도 1000만 원을 가니까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6억 3천 주고 이 토지를 샀어요. 대출은 얼마 받았죠? 7억 받았습니다. 예? 아니 6억 3천 주고 샀는데 네. 대출을 7억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어떡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은행들이 시설자금 대출이라고 또 있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같이 감정을 넣으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사고 시작하자마자 돈이 남았나요? 돈은 이제 취등록세 넣으면은 네. 남진 않았습니다. 아, 그냥 네. 딱 맞게. 네. 제가 듣기로는 여기 오기 전에 잠깐 팁을 받았는데 여기 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야구장 손님들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살짝 들었는데 네네. 결정적으로 여기에 숙박이 어떠한 포인트로 난 찰 거다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기아 야구가 평일 화수목 이런 식으로 있어도 네. 서울에서도 오고 네. 부산에서도 오고 네. 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네. 그 숙박 수도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주변 평일 객단가도 저렴한데 거기에는 이제 대실을 하거든요. 저는 대실 없이 숙박만 하는데 네. 그거랑 비슷한 금액이니까 훨씬 그 수요들도 먹을 수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주변에 거죠. 대실 가격을 우리는 숙박으로도 내가 이쁘게 세팅을 한 다음에 숙박 사업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엑시스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여기 근처에 2년 뒤에 더현대 광주가 들어옵니다. 아, 그런 수요까지 노리고 결국에는 운영을 해서 운영 수요가 흘리다가 매도로 엑시스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수리를 할 건지 미리 사기 전에 계획을 다 하신 거예요? 저희 회사가 건축 자재 납품 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돈에서 세이브가 되니까 편하게 진출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나마 엘리베이터는 있네요.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이런 숙박업을 하려고 하면 네. 비용을 좀 더 주더라도 이렇게 엘베가 있는 것을 구입하는 게 훨씬 전 유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부터 엘베가 있어서 구입한 것도 있나요? 객실 수가 적으면 저도 엘베 생각 안 했었겠는데 네. 28개다 보니까 손님들이 계단으로 다니기에는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엘베를 보긴 했죠. 한번 그러면 안에 내부 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와, 부담님. 네. 지금 제가 이 현장에 오니까 네. 막 공사 소리가 나고 있는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다 철거를 하고 있네요. 네, 이제 철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객실이 28개다 보니까 지금 거의 2주째 철거하고 있습니다. 아, 2주 때? 네. 그러면 전등부터 다 전체를 리모델링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지금 이 상태로는 어차피 20년 전의 버전이다 보니까 최신 트렌드로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20년 전에 트렌드가 그러니까 이 벽에 문양도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네네. 이런 것들도 전체 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거는 제가 그래도 색깔만 칠해도 예쁘게 모양이 나오겠다 생각이 들어서 복도는 이 예쁜 모양을 살려보자 라는 살려봐서. 생각을 했죠. 그래서 페인트로? 네, 페인트로. 자, 우리 방도 한번 볼까요? 와, 여기 지금 다 철거를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 몇 평 정도 돼요? 4.5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5평? 네, 아, 이런 화장실 설비도 다 뜯었네요. 원래는 안 뜯고 그 위에 하려고 했지만 네.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저절로 뜯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욕조도 옛날
가장 오래된 욕조가 들어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래된 이게 욕조였었습니다. 여기 욕조를 빼고 여기 샤워 부스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샤워를 메인으로 하는데 여성분들은 머리 말리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휴젠트 그 막 건조가 엄청 빠르고 머리 10분 말릴 거 5분, 3분 만에 말릴 수 있는 거 그거를 메인으로 잡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문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문은 필름 작업으로 해가지고 필름으로 해서 네, 살릴 건 살려야지 않겠습니까? 살려서 네. 이런 외관도 좀 손을 보실 건가요? 네, 외관은 저는 이제 깔끔하게 페인트로 단일화만 할 생각이거든요. 자, 그러면 부담님 이거 사고 내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에어컨 같은 거 있었어요? 저는 보일러가 그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기존에 심야 전기 보일러가 들어와서 네. 그거를 잘 활용하면 저는 돈이 많이 세이브 되겠다는 네.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누수가 있는 거예요. 바꾸려고 하다 보니 그것만 해서 1억이더라고요. 잠깐만, 여기 보일러만 1억이에요? 보일러를 그래서 아예 없앴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전기 온돌 판넬로 놓고 거기에 이제 개별 보일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달입니다. 제가 3개월 만에 다시 왔습니다. 아니, 우리 3개월 전에 제가 부담님 만나러 왔을 때는 부담님 얼굴이 썩어져 있었는데 지금 많이 밝아졌네요? 지금 그래도 진행돼서 완성물을 보니까 그래도 힘들었지만 웃음이 나오게 되네요. 한번 살짝 들어가 볼까요? 네, 같이 가보시죠. 자, 예전에는 이런 로비가 있어서 네. 돈을 내고 이렇게 키를 받아갔는데 네. 지금은 아예 사람이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키오스크를 해놓으셨네요. 예약하면은 바로 이제 예약 체크인으로 바로 키를 받을 수 있게. 그럼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와서 이런 거 할 줄 모르면 이용 못 하는 거예요? 여기 이용 불편 문의를 전화를 할 수 있으니까. 네. 이게 다 부담님 전화번호 이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네, 네, 네. 확실히 예전에는 구형 엘리베이터가 되게 위험해 보였는데 네. 이런 것들도 손수 하나 다 바꿨나 봐요. 그래서 손님들이 안전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다 가리한 거죠. 한번 복도부터 객실 한번 올라가서 볼 수 있을까요? 같이 가볼까요? 진짜 와, 복도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호텔 느낌도 주고 네. 편안함도 주기 위해 우드 톤으로 마감을 좀 많이 했습니다. 부담님, 그 방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많이 바뀌었죠? 예전 썩은 방에서 정말 고급스러운 방으로 바뀌었는데요. 야, 그리고 조명 또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예뻐졌는데요. 은은하게 조명을 깔아버리니까 원목의 그 느낌도 잘 살리고 화이트랑도 조화가 잘 돼서 진짜 다행이었습니다. 예전에 모텔 느낌이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쉬러 온 호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원했던 느낌을 딱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엔 침대 안 좋았는데 이 침대도 다 바꾸신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누워봐도 돼요? 네, 누워보셔도 됩니다. 야, 침대가 저희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푹신한 것 같아요. 여기로 이사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컨셉을 주겠다 하고 생각한 컨셉은 뭐예요? 요즘은 OTT 프로그램 같은 거를 많이 보니까 네. 더 영화관 같은 느낌 나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TV가 TV 가 없잖아요. 없어요. TV가 없는 것만큼 큰 화면이 이제 또 나올 거예요. 영화관 가시면 막 기대서 보시잖아요. 네. 침대도 기댈 수 있게. 그래서 영화 보라고 이렇게 뒤에 기대게 만든 네, 거예요? 네, 맞아요. 자, 저 그러면 아직 오픈 전이니까 네. 이런 느낌으로 영화를 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계속 넷플릭스도 나오고 OTT, 웨이브 이런 것도 다 나오니까 원하시는 거 다 보실 수 있어요. 야, 너무 좋다. 호텔의 이름도 바꿨다고 제가 들었는데 네.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저희 상호명은 스르륵 광주라고 하거든요. 스르륵이 잠이 스르륵 들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도 스르륵 들고 영화에도 스르륵 집중한다 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 스르륵 광주라고 했습니다. 스르륵 광주. 네. 와, 너무 예쁘다. 뭐 이렇게 가구 같은 것도 조금 센스 있게 해놨는데 네, 그 맞습니다. 부담님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손님들이 모텔에 가셔서 편한 게 거기 스킨 로션도 다 있고 펑크 렌즈 이런 어메니티 기본적으로 다 주잖아요. 네. 그런 좋은 점은 흡수하고 기본 화장대는 너무 모텔 느낌이 많이 나니까 네. 원목 느낌과 비슷한 화장대로 손님들도 기분 좋게 화장하자라는 느낌으로 이런 화장대를 넣게 되었습니다. 와, 화장실도 이렇게 바뀌었어요. 네, 이제 겨울에 또 모텔 가시면 화장실 추워서 못 들어가시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데핀 다음에 가시라고 온풍기 기능 있는 환풍기를 넣었거든요. 네, 이제 겨울에도 따뜻하게 샤워하실 수 있고 네. 더 고급스러운 자재를 넣어서 호텔 느낌도 살짝 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애로점 겪었던 것들 소감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옛날 모텔을 바꾸시다 보면은 기존의 설비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많은 금액을 세이브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으면은 그것만큼의 금액을 아낄 수 있고 엘리베이터를 안 바꿔도 된다, 그것만큼도 또 아낄 수가 있고, 그것들만 확인하시면
하셔도 많은 금액을 아낄 아낄 수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부담님이 다음에 재창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임장을 가고 구입을 하겠는지를 한번 여쭤뵙는 거. 금액적으로 먼저 저렴한 게 먼저겠지만 금액적으로 같다라는 가정하에 있을 때는 설비를 봐야 되고 금액적으로 더 높다 하면은 그것만큼의 가치가 있는지를 볼 것 같습니다. 이제 설비 값이 그만큼 적게 들어갈지 땅값이 그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보거든요, 저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방의 구조가 저는 처음에는 방을 2개를 터서 손님을 4인, 6인 이렇게 받으려고 했었어요. 네. 처음에. 근데 이제 가운데 내력벽도 있고 배관 같은 게 지나다니는 곳이 있었는데 그게 옮기면 너무 대공사다 보니까 그냥 합치는 거를 포기했던 거죠, 저는. 지금 비용이 가성비 있는 투자를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성비 있게 했는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설명 좀 한번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손님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곳에 많은 투자를 하자라는 주의였거든요. 복도는 이용은 하시지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곳은 객실이잖아요. 객실이죠. 객실에 8을 투자를 하면은 복도에는 2를 투자하는 식으로 금액을 좀 더 복도에는 배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복도는 바뀐 게 없어요. 페인트 색깔만 바뀌고. 아, 페인트 색깔만 이렇게 바꾼 거예요? 네, 이거 시트지가 아니라 다 나무로 한 거죠? 시트지입니다. 아, 그럼 잠깐만. 이거 그때 이게 있었나? 저는 이걸 언제 이렇게 다 바꿨나 했는데 이게 다 시트지였구나. 부장님, 외관도 바꿨네요? 외관도 색깔 페인트 다 칠했네요? 네, 스르륵. 아까 와서 봤는데 정말 스르륵 잠이 들 것 같은데요? 다행입니다. 부장님, 이렇게 바뀌는 투자금은 한 어느 정도 들어가신 거죠? 한 4억 이하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수익은 얼마 생각하시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1,500에서 2,000 정도로 생각하고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요? 네네네. 매출은 3,000에서 4,00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부담님 어떤 노력부터 하고 어떻게 했으면 됐겠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매매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토지가보다 건물가가 많이 저렴하잖아요. 그렇죠. 토지가 비슷하게 산다라는 거를 가정을 했어요, 저는. 그리고 이제 건물을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가치를 상승시키자를 메인 생각으로 잡았던 거고 그거를 기준에 맞는 거가 있으면 거기서 이제 설비나 이런 거를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편이었죠. 자, 그래요. 땅과 건물의 가치는 찾았어요. 그럼 이걸 사업을 해서 얼마 소득을 올릴지는 어떻게 찾아냈어요? 주변 상권 보면은 평균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주말에를 한 80%로 가정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수익이 있으면 진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네. 오늘 눈 호강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구독자 여러분께 이런 숙박업 여러분도 도전할 수 있다라는 희망의 메시지 하나 전해줄 수 있을까요? 컨셉 따라 투자금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투자금을 적게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인테리어를 그렇게 막 많이 저처럼 힘주고 그럴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1억, 2억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거든요. 두려워하시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으시면은 에코티가 적은 금액의 물건이 나올 거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적은 돈으로 부동산 가치를 올리면서 월세 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숙박업에 대해서 우리 부담님과 이렇게 촬영을 하였습니다. 오늘 부담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광주에 오시면 신축 플래너 댓글로 달아주시면 20% 할인해 주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광주에 오시면 스르륵 광주에서 편하게 한번 묵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요.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